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컨트롤 N 해서 패키지 해서 자 섹션 16이 되겠고요. 점 해서 이그잼 01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언더바 하고요. 스레드 언더바 풀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submit 하고 뭡니까? execute를 같이 이렇게 쳐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죠. 컨트롤 N 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요. 여기에다가 자 execute 그리고 submit ex라고 하나 만들어서 static void main은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finish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죠. 바라죠가 아니라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executor 먼저 thread 풀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executor 뭐라고 했어요 제가? executor thread 풀 객체가 곧 뭐라고 했나요 제가 장표에 설명드릴 때? 그쵸? executor 서비스 executor 서비스가 여기 밑에 있다 그죠? 패키지가 concurrent 패키지 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executor 서비스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역시 executor 서비스 하고요. 자, 저는 new fixed thread 풀이 좋나요? new cached thread 풀이 좋나요? fixed thread 풀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executors라는 클래스 executors라는 클래스가 여기 있다. 그죠? 여기에서 .new fixed thread 풀이 여기 있다. 그죠? 요거를 이용을 해서 지우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는 매개 변수 int 타입이 가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저는 코어 개수만큼 런타임 자바랭에 있는 런타임 클래스에 있는 get runtime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available processors 자 이렇게 메서드를 외치면 얘의 리턴 타입은 보시다시피 뭡니까? int다 그죠? 그러면 얘는 보시다시피 returns the number of process available 이렇게 virtual machi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자기 자신의 코어의 개수만큼 스레드를 생성을 하는 코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executor 서비스는 자 얘는 인터페이스다 그죠? 그런데 얘는 executor라는 또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셧다운도 있고요. 그리고 셧다운 now 뭐 is terminated 그리고 await termination 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우리가 봤던 메서드들이 좀 있죠. 그죠? 예. 셧다운에 대한 메서드들만 있었네요. 그리고 submit도 여기에 있고요. 그죠? 맞나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executors 클래스에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한번 가보면 자 얘는 1.5부터 나왔네요. 그래서 자 쭉 내려보면 자 executor 서비스를 리턴을 하고 있죠. 그죠? 맞나요? 맞죠? 네. 그리고 fixed thread pool 해서 여기에서 얘는 이 thread를 이제 값을 받아와서 리턴을 하고 있죠. 그래서 thread pool executor라는 놈으로 우리 아까 thread pool executor 이거 뭐예요? 우리가 직접 스레드 풀을 만들고자 할 때 이걸 이용하자라고 했죠.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코드가 가능하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제 executor 서비스를 내가 만들었어. 스레드 풀을 이렇게 하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스레드 풀 executor 여기 있죠. 그죠? 맞나요? 예. 얘는 스레드 풀 익스큐터는 내부적으로
이 픽스드 스레드 풀이 내부적으로 이걸로 만들어져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방금도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스레드 풀 익스큐터 이렇게 우리가 하고요. 자, 여기에다가 자, 익스큐터 서비스를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얘는 구형 클래스고 얘는 인터페이스니까 조상이니까 여기에다가 타입 캐스팅 해줘야 되겠다. 그죠? 아니, 다운 캐스팅 해줘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성된 스레드 수, 초기 스레드 수를 한번 개풀 사이즈를 통해서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니까 스레드 수, 초기 스레드 수는 0개였죠. 맞습니까? 허나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요. 이 내용을 내가 그대로 여기에다가 생성된 스레드 수가 아니라 뭐죠? 나의 PC의 코어 수 이렇게 우리가 찍어볼 수 있겠죠. 그죠? 찍어봅니다. 몇 개예요? 저 왜 8개죠? 제 8개 맞습니까? 논리 프로세스 이걸로 보나요? 왜 4개인데? 왜 8개나 나오죠? 논리 프로세서로 보는 봅니다. 그죠? 맞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쳐보십시오. 이렇게 알겠죠? 쳐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죠. 자, 이거죠. 그죠? 맞나요? 타입 변환이 가능하고 그리고 자,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죠. 현재 스레드 풀에 있는 초기 스레드 수가 지금 현재 개풀 사이즈로 우리가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고요. 얘는 초기 스레드 수가 어차피 캐시드 스레드 풀이나 픽스드 스레드 풀은 초기 스레드 수는 다 0개예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찍혀 나오는 것이죠. 자, 좀 시간이 됐으니까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계속 하죠. 자, 방금 아니, 아직 여기서 할 거야. 이 클래스 하나에서 끝낼 거야. 자, 이렇게 생성된 스레드 수를 이제 우리가 이제 초기 스레드 수를 알아봤고 여러분들의 코어 수는 몇 개가 나옵니까? 4개 나오죠. 맞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제가 작업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보시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20개의 작업 객체를 만들 겁니다. 만들 건데 여기에서 자,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러너블이라고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 new 러너블 객체를 익명 구현 객체로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자, 물론 람다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하는 일은 딴 게 아니고요. 그냥 자, 먼저 이렇게 제가 작성을 할게요. 풀 사이즈를 개풀 사이즈를 통해서 스레드 풀 익스큐터를 통해서 풀 사이즈를 얻어내고요. 그리고 커런트 스레드 getName을 이제 얻어내고 그리고 스레드 개수를 풀 사이즈를 한번 찍어 볼 거고요. 그리고 스레드 네임을 이렇게 각각 이제 찍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작업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작업이 이렇게 정의가 되었다면 이게 아니죠. 루프를 돌면서 20개의 작업이 정의가 됐어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작업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작업 처리 요청을 해야 되죠. 그죠? 맞나요? 예. 작업 처리 요청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반복문 이 끝나기 전에 요 사이에 그죠? 여기 사이에 우리가 executor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executor 서비스에 자 일단 submit을 이용을 해봅니다. submit에 당연히 runnable task 얘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자 runnable 객체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너무 빨리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try catch 구문을 써서 여기에다가 thread sleep을 조금 주도록 여기 말고 여기다가 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줘야 되겠죠. 점 sleep을 해서 한 10초 정도 0.01초 정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execute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다 작업 처리가 완료가 됐다면 스레드 풀을 종료하는 셧다운을 외쳐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실행을 했어요. 하니까 자 코어 수 8개고요. 초기 스레드 연계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작업 처리 요청 객체가 들어가니까 이제 스레드가 총 스레드 수가 어떻게 됐어요? 저 8개죠. 그죠? 8개까지 이렇게 생기고 이제 이때부터 동시성이 되죠. 맞나요? 병렬성과 동시성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누가 빨리 작업을 처리하고 끝내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지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거는 스레드 풀에 지금 뭐예요? 썸밋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제대로 8개까지 딱 작성이 돼서 끝났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예외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도 넣지 말고 이번에는 여기다가 썸밋을 이용하지 않고 execute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execute 객체를 이용을 execute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자,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역시 예외가 터지지 않을 때는 동일하게 이렇게 나온다.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위에서 픽스드 스레드 풀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맞나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내가 캐시드 스레드 풀을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죽이고 이거를 캐시드 뉴 캐시드 스레드 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봅시다. 실행을 했어요.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왜 총 스레드 개수가 1개일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스레드를 예를 들어서 한 10초 정도 멈춰 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려보죠. 그러면 얘는 자, 풀 1이고 자, 10초 지나면서 1개를 더 처리할 겁니다. 자, 똑같습니다. 그죠? 이 이유는 뭘까요? 왜 여기서는 10초를 주건 1초를 0.01초를 주건 execute를 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execute를 주지 않고 이번에는 캐시드 스레드 풀로 생성을 했고 자, submit으로 줘 보겠습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그죠? 왜 이럴까요, 이거? 이게 왜 이럴까요? 예? 왜 이럴까요? 예? 뭐 때문에 이럴까요?
자, 지금 달라지죠? 네? 이게 왜 이랬냐? 왜 이랬을까요? 그만큼 빨리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개가 스레드 한 개가 계속 만들었다, 계속 뭐죠? 실행하고 처리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서밋을 했어요. 그런데 캐시드 스레드 풀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분명히 나의 코어의 개수는 몇 개예요? 8개인데 10번, 11번, 1번, 2번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얘 제거됐다라는 거죠. 맞나요? 캐시드 스레드 풀. 그러면 이거를 다시 주석 처리를 하고 얘를 다시 주석을 풀어보죠. 그래서 실행을 해봤어요. 하니까 얘는 넘어서나요? 안 넘어서나요? 재사용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자 이제는 이렇게 이제 캐시드 스레드 풀과 픽스드 스레드 풀의 차이를 알았다, 그죠? 맞나요? 예. 알았으면 이제 이걸 해볼 수도 있겠죠. 자, 뭡니까? 여기에다가 주는데 요거는 일단 지우도록 하고요. 이제 알았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줄 겁니다. int value에다가 10 나누기 0. 이거 예외 발생하겠다, 그죠? 예외 발생합니다. 그러면 submit을 가지고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했어요. submit을 가지고 실행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얘는 스레드 죽이지 않고 재사용을 계속 했다, 그죠? 맞나요? 재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넘어섰습니다. 8번을 넘어섰다고요. 그죠? 재사용을 했기 때문에 8번을 넘어서지 않고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우고 자, execute로 넣었어요. 그러면 얘는 예외가 발생하면 제거한다고 그랬죠. 맞나요? 확인해 봅니다. 해보니까 예외도 버벅버벅 터질 분더러 중요한 거는 스레드 풀의 숫자를 보십시오. 다 제거됐다, 그죠? 제거되고 생성되고 제거되고 생성되고. 맞나요?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 뭘 써야겠어요? submit을 써야겠다, 그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거는 지금 런타임 익셉션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캐치 구문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내가 캐치를 들어오면 캐치 구문이 실행이 되는지도 보도록 하죠. 자, 하니까 자, 여기서는 자, 캐치 다 들어갔어요. 그죠? 다 들어갔고 자, 제가 지금 execute로 넣었어요. execute로 넣으니까 자, 어떻게 됐어요? 캐치 구문이 들어가니까 얘는 예외가 정상 처리가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그대로 이용을 했다, 그죠? 이거는 역시 캐치 구문이 들어가도 똑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예외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아까 방금과 봤다시피 예외 처리를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submit은 우리가 submit은 재활용을 안 하죠, 그죠? 재활용을 하죠, 그죠? 그런데 submit은 execute는 실행해 보면 죽이고 살리고 다 했네요, 그죠? 이유 아시겠나요? 예.
됐습니까? 예. 좀 어렵습니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이거겠죠. 작업 큐에 러너블의 객체를 넣는 행위가 바로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execute 메서드는 작업 처리 도중 예외가 발생을 하면 해당 스레드를 날려버리고 새로운 스레드를 생성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submit은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스레드를 제거하지 않고 재사용을 한다 하여 submit 메서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 자, 끊겠습니다.